2024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넥스트. 넥스트 하면 넘겨주세요. 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 봉사가 아닌 단기 동역 선교로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원은 보시는 것처럼 송영민 목사님, 홍문희 사모님, 그리고 3명의 자매님들. 이 팀원을 보시고 누가 그러셨대요. 이 팀원은 뭔가. 우리 황인영 목녀님은 애가 넷인데, 그리고 우리 오현정 자매하고 저는 수정교회 약골로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이 3명이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넥스트. 이번 선교는 인도네시아에서 35년간 사역을 하시는 하영광 선교사님과 주평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세장교회의 박정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성환 목자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영광 주평화 선교사님은 우리 정득교 황인영 목자 목녀님이 섬기는 인도네시아 목장의 선교사님이시고요. 2014년부터 가정교회를 현지 교회에 세우시기 위해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70세가 되어 가셔서 현재 다음 이 역할을 이어가실 진예일 선교사님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넥스트. 이번 단기 선교의 목적은 넥스트. 인도네시아 현지인 가정교회 세우기입니다. 가장 주요 사역은 127차 목회자 컨퍼런스와 중부 자바 또 서부 자바 목자 목녀 수양회를 섬기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넥스트. 인도네시아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인도네시아는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호주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넥스트.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세계 14번째로 넓은 나라이고 한국 면적의 19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자와섬의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지역도 이 자와섬입니다. 인구는 2억 8천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넥스트.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정착을 하고 섬나라 특성상 해양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 후 입헌 공화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300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이 어려운 것이 국가적인 숙제라고 합니다. 넥스트.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아이고 안 보이네요. 이슬람교가 87%인데 사실 이슬람교가 87%이긴 하지만 6개의 종교를 인정하고 국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강성 국가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10% 정도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3% 미만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넥스트. 제가 지역을 이동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100m 간격으로 저 이슬람 사원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가든지 이슬람 사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를 봤고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 시간별로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저 그림에서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숙소 중에 한 군데였는데 위에 이렇게 퀴블라라는 화살 표시가 있더라고요. 숙소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오현정 자매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무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은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불 정도를 번다고 하는데, 저희가 쇼핑센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나이키 신발이
200불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호주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Next. 1번 길거리의 그 모습이고요. 근데 쇼핑센터는 정말 호주에서 보는 최고급 쇼핑센터처럼 더 럭셔리한 곳이 많더라고요. Next. 길거리의 포장마차의 모습이고요. 쇼핑센터 안에 어떤 한 스시집인데 그 호주에서 저는 이렇게 럭셔리한 스시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Next. 인도네시아 날씨는 예상하듯이 고온다습한 날씨였고요. 특히 저희가 방문한 시기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기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 오후 정도 되면 비가 한 차례 내어서 조금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Next. 자, 이제 저희 선교팀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처음에 이제 하성교사님이 저희에게 이 일정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리감이 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몰랐는데 그 인도네시아 지도에서 저 아래 동그랗게 표시된 빨간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와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발리 덴파사 공항에 내리고 그곳에서 스탑오버를 하고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보고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호주로 생각하면 브리스번, 시드니, 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일 동안 자화섬을 일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아이고, 하나 멈춰갔습니다. 네, 저희가 18일 월요일 새벽에 시드니 공항에서 발리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넥스트. 6시간 30분 정도 비행 후에 발리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수속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착한 모습에 벌써 저기 초췌한 자매님이 보이시죠? 오현정 자매님. 오현정 자매님이 이 수속을 거의 저희를 다 해줬거든요. 오현정 자매가 없었으면 저희가 공항을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초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넥스트. 저희가 하루를 발리에서 스톱오버를 해서 잠깐 저녁 시간에 그 비치를 나갔어요. 근데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선셋을 구경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넥스트. 다음날 아침에 덴파사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족자카르타로 비행기로 2시간가량을 이동을 했습니다. 넥스트. 족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발리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번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김성용 선교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그 요번에 발리 목장이 분가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넥스트. 공항에서 컨퍼런스 센터로 다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면서 진예일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좀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 저희가 도착하고 본격적인 127차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넥스트. 25명의 현지인 목회자분들과 현지 청년 스태프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넥스트.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오현정 자매님의 플룻 연주를 들었던 것처럼 그 플룻 연주로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을 열었고 또 목사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넥스트. 목회자 컨퍼런스는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정교회 상공부를 배우는 시간이 가장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홍문일 사모님이 확신의 삶 강의를 맡으셨어요. 근데 1시간 30분 강의를 7번을 3박 4일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함께 했는데 진짜 홍문일 사모님의 열정에 정말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그 말랑 지역에서 그 현지인 사역을 하시는 김청래 선교사님이 확실한 삶 공부의 모든 통역을 맡아주셨어요. 이번에 그 말랑 목장이 생겼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언어에 정말 탁월하셔서 그 통역하시는데 와,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네, 넥스트.
오현정 자매님이 이 컨퍼런스 동안 그 플룻뿐만 아니라 그 현지 자매와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현정 자매 덕분에 컨퍼런스가 약간 고품격으로 올라갔다, 이런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고요. 저기 표시된 자매님이 안젤라라는 자매님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인재인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김밥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넥스트. 컨퍼런스 저녁 시간에는 우리 황인영 목녀님의 간증 시간이 있었고 또 저의 사례 발표와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인영 목녀님의 간증이 저에게도 되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서로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은 시간들을 얘기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정말 서로 깊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넥스트. 확실한 삶 모든 과정이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22년간의 목회의 서사처럼 깊이 있는 답변이 너무나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넥스트. 컨퍼런스 모든 일정이 마치고 그 현지 목회자분들의 은혜 나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에 어떤 한 목회자분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아픔과 또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 컨퍼런스 기간 동안 먹는 그 인도네시아 정통식과 그리고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김밥집에서 그 김밥과 그 떡볶이를 공수해 주셔갖고 정말 너무 맛있게 먹는 시간이었고요. 넥스트.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과일이 많고 싸기는 한데 실제로 현지인들은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케이터링에서도 과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재빨리 눈치채셔갖고 저희들한테 과일장을 봐서 목회자분들을 섬기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평화 선교사님하고 같이 장을 보고 또 과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 감사했던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저 메뉴에 있는 게 살락이라는 과일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스타프룻,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넥스트. 자, 이렇게 무사히 무더운 날씨지만 3박 4일간의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마쳤고요. 저희가 시드니에 도착하고 하성교사님으로부터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넥스트. 목회자 컨퍼런스가 마치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욕족 자카르타에서 살라티카 방향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중부 자바 지역의 목자 목녀 수행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넥스트.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결 시원해진 날씨와 경치 구경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화장실 투어를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그 화장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화장실을 찍어서 저기다가 붙였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마중물, 파란 바켓스에 마중물이 있는데 이제 그거 갖고 퍼서 이렇게 그 내려서 물을 내리는 그런 그 시기였고요. 특이한 게 있었어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왜 화장지가 없지? 근데 옆에 약간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너무 화장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지를 안 쓰고. 저희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넥스트. 네, 중부 자바 지역의 수양의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한국에 어떤 그 산림욕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처럼 굉장히 공기가 좋고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뿐 아니라 목자 목녀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저에게도 굉장히 좀 설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 네, 중부 자바 지역에서 온 20여 명 정도의 목자 목녀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넥스트. 네, 이제 좀 익숙한 레퍼토리시겠지만 현정자매의 플룻 연주와 그 다음에 목사님의 개회 설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넥스트. 저의 사례 발표 시간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안젤레 자매에게 그 하성 교사님이 갑자기
네가 통역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근데 하성교사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시키시면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거를 좀 받으셨는지 저희를 또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세장교회 팀에게 이제 수양회의 나머지 사역을 넘기고 저희는 살라티카 숙소로 향했습니다. 넥스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사역은 없지만 저희가 장거리 이동을 하는 날이었고 버스로 살라티카에서 보고로까지 이동하는데 8시간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넥스트. 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로로 출발하기 전에 하영강 선교사님의 그 선교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살라티카에서 그 하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아데사 기숙사를 방문한 그림인데요.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현재 하이스쿨 아이들이 6명 정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어찌나 예쁘고 똘망똘망한지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굉장히 즐거웠고 또 한국인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 현정자매에게 붙어갖고 화장품은 뭘 쓰냐?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넥스트. 네, 그 후에 하영강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살라티카의 새생명교회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그 5년 전부터 현지인 목사님인 수기 목사님에게 교회가 이양된 상태이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수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게 주보함인데 저희 교회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장 찍었습니다. 넥스트. 네, 이후 버스를 타고 저희가 8시간 보고로를 향했고 중간중간 이제 휴게실에 들려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호주보다 생각보다 휴게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잠깐씩 쉬면서 또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신 그 한국식 도시락을 중간에 점심으로 먹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넥스트. 네, 다음 날 주일에는 보고로 지역의 까라왕 침례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을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넥스트. 까라왕 교회는 낡은 3층 건물에 를 사용하고 있었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환대를 해주셔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옷을 드레스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한국 교회도 교회에 갈 때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 네,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요. 인도네시아어의 찬양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 네, 현정 자매님의 플룻 연주와 또 황인영 목녀님의 간증이 있었고요. 넥스트. 저희 교회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 등록한 성도를 앞으로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좀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넥스트. 예배 후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풍요한 삶은 아니지만 최선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저희한테 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 네,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저희는 서부 자바 지역에서 하는 목자목녀 수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가정교회를 하는 현지 교회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시기로는 목장이 한 30-4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규모도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넥스트. 네, 서부 자바 지역에 한 30-40명의 목자목녀들이 참여하였고요. 시드니에 있는 목자목녀들과 비슷하게 정말 똑같이 영혼을 향한 고민들을 하면서 순수하게 배우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넥스트. 현정 자매님의 플룻 연주가 있었고 또 이어서 홍문일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홍문일 사모님의 간증이 대박을 쳤는데요. 그 이제 수정교회 초창기 원형 목장으로 시작해서 1, 2, 3, 4호까지 목장을 세우시는 간증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도 이제 목장을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그 홍 사모님의 간증이 굉장히 현지에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넥스트. 네, 그리고 이제 5호
목장이었던 저에게 이제 바톤이 넘겨졌고 저의 사례 발표가 끝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ext. 네,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목사님의 목자 멘토링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실제적인 목장 운영 방식을 같이 듣는 저희도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황인영 목녀님이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 이거 들으러 여기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Next.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모든 메인 사역이 마치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목회자 좌담회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졌습니다. Next. 네, 참여하신 현지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시드니 선교 단기 선도팀이 모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며 서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Next. 네, 저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 자카르타 공항에서 화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Next. 이제 공항에 가는 길에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시는 유치원 사역과 가정교회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Next. 이곳에서 크리스천 유치원으로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성화 선교사님을 배웠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유치원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부유한 아이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유치원이래요. 근데 넥스트. 네, 근데 밖에는 이렇게 그 가난한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올 수 없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항상 저곳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공간 하나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Next. 네, 마지막으로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한용호 목자님과 하은혜 목녀님이 섬기는 성경덕 선교사님 부부를 잠시 만나 뵈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셨는데 그 삶의 이야기와 선교 이야기를 듣는 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Next. 네, 이렇게 저희의 10일 일정을 마치고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Next. 저는 선교를 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까라왕 침례교회에서 이분들이 저희 시드니 팀을 위해서 Here I am to worship, 아까 저희 찬양했던 그 찬양을 선곡해서 함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가사 중에 Open my eyes, let me see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선교지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펼쳐지지 않았던 어떤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고 둘째는 All Together Lovely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곳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내려는 현지 목회자분들과 목자 목녀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저의 눈에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Next.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Next.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네시아로 감사합니다는 뜨리마까시 하고 마치겠습니다.